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큰 돈을 버는 분들은 늘 조용합니다. 여기저기 돈 버는 방법을 포스팅하지도 않고 유튜브 영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수임을 받고 월 1억, 월 2억을 버는 변호사가 나는 이런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서 월 1억, 2억을 벌고 있다고 포스팅할까요? 유튜브 영상을 찍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 현업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목적 키워드를 발굴하고 분류하고 계획적인 접근과 관리를 하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목적 키워드를 추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현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현업 블로그의 황금 키워드 추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세 가지 개념 정리부터 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키워드가 돈이다. 둘째, 키워드의 선택이 좁다. 셋째, 키워드의 타겟이 적다. 이 세 가지가 개인 블로그와 현업 블로그의 키워드 추출에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첫째, 키워드가 돈이다. 예를 들어 강남 성형외과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의 키워드로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겁니다. 부산 이삿짐 센터라는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성수기에는 이삿짐 센터 사장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돈을 잘 벌게 될 겁니다. 제가 잘 드시고 잘 사시라고 현업 블로그를 교육해 드렸는데 오히려 저 때문에 밥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 드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지셨기 때문입니다. 현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꼭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키워드는 단어가 아니라 돈이다. 키워드만 잡으면 차가 바뀌고 아파트가 바뀌고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미래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꼭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게 현업 블로그입니다. 둘째, 키워드의 선택이 좁다. 맛집 개인 블로그는 지역별, 메뉴별, 식당명, 용도별 키워드를 추출하면 키워드 선택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남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목적 키워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지역명과 눈, 코, 입, 이마, 볼, 턱 등의 수술 또는 시술명, 그리고 사고 없는 정형외과, 안전한 정형외과 등등의 니즈별 분류를 해도 맛집, 여행, 일상 등의 개인 블로그에 비하면 키워드의 선택 범위가 엄청나게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걸려있고 선택의 범위가 대단히 좁기 때문에 현업 블로그의 키워드 추출은 좀 더 노련하고 좀 더 계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게 되는 겁니다. 셋째, 키워드의 타겟이 좁다. 맛집, 요리, 육아, 연애, 영화, 게임, 드라마 등에 관심을 가지는 표본이 많을까요? 아니면 성형외과나 이삿짐 센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포스팅 키워드의 타겟이 좁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과 블로그 운영 전략이 개인 블로그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무료 시식, 무료 체험, 무료 제품 등을 제공받고 애드포스트 수익 또는 블로그 상위 0.1% 또는 0.01% 정도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원고료를 받는 개인 블로그는 상위 노출과 1방문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현업 블로그는 1방문자가 우선의 기준이 아니라 구매 전환율과 상담 전화가 최우선의 기준선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방문자 500명, 1000명이어도 억대 연봉자가 셀 수 없이 많은 게 현업 블로그입니다. 개인 블로그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영상의 명사형 목적 키워드 분류에 이어서 서술형 목적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예시를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설명란에 서백균 아카데미 카페 링크와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함께 좋은 이웃도 되어주고 정보 공유도 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부하는 무료 채팅방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조용히 지켜만 보셔도 성장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좀 안 좋은 경우 소변 볼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신장결석이니 전립선 비대증이니 방광염이니 이런 말을 키워드로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발상은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빈뇨, 야뇨, 잔뇨, 요실금, 방광, 요도 등의 좀 무거운 표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편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자연어이고 그게 검색 의도이고 그게 서술형 키워드입니다. 예전에 현업으로 설비를 하시는 사장님이 교육받을 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서 그 단어를 메인 키워드로 잡아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미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수도꼭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분은 수도꼭지 교체라고 하지 않고 수전 교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셨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익숙한 단어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수전 교체라고 할까요? 수도꼭지 교체라고 할까요? 당연히 수도꼭지 교체라는 키워드가 수전 교체보다 조회수가 약 2.5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본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단어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키워드 추출을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을 우선 변환해 보겠습니다. 소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줌입니다. 자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 자꾸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 확장된 개념은 느낌과 통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볼 때의 볼 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쌀 때, 눌 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단어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신장염,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등의 포스팅에서 사용할 메인 키워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소변, 오줌, 자꾸, 자주, 계속, 쌀 때, 볼 때, 눌 때, 마려울 때, 따끔, 찌릿, 통증 등의 단어를 조합해서 최대한 서술형 또는 자연어에 가까운 키워드를 조합하면 이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63개의 키워드가 추출됩니다. 이 키워드가 모두 유효 키워드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조회수가 너무 낮아서 굳이 포스팅할 필요가 없는 20 이하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8개의 키워드가 2차로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 어려운 단어보다 느낌이나 니즈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을 의미하는 빈뇨라는 무거운 키워드는 조회수가 10,000밖에 안 되지만 빈뇨와 동일한 검색 의도로 보아야 하는 소변 자주 마려움,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오줌이 자주 마려워요 라는 키워드의 조회수는 빈뇨와 비슷하거나 월등히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병명이나 무거운 전문용어 또는 명사형 키워드도 좋지만 일반적이고 쉬운 단어, 느낌, 현상, 증상, 니즈 등을 서술하는 키워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키워드 추출 63개, 2차 키워드 추출 28개, 그리고 이제 3차 키워드 추출입니다. 3차 키워드는 추출이라기보다는 순서나 배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라는 키워드는 조회수 200, 문서수 6,567입니다. 따라서 문서 경쟁률은 34대 1 정도입니다. 노출 경쟁력을 분석해보면 모바일에서는 통합 뷰 영역이 5개이고 PC에서는 7개입니다. 이 키워드는 모바일 조회가 90% 정도이므로 상위 노출 기준을 모바일로 잡아야 합니다. 1, 2위가 최저가 블로그이고 그 다음이 준최저가 5, 4, 5 블로그가 3, 4, 5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버클래스가 준최저가 4인 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이 키워드는 내 블로그 지수가 최소 준최저가 4단계 이상이고 약간의 키워드 C랭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이아 플러스 로직에 맞는 규격과 품질을 준수하고 관련도를 높이는 글쓰기를 한다면 상위 노출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신의 블로그 지수가 준최저가 2, 3단계인 분이 선택하기에는 꽤나 벅찬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오줌 쌀 때 찌릿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조회수 180, 문서수 143, 문서 경쟁률 0.8 정도로 문서 경쟁률이 꽤 낮은 키워드입니다. 통합뷰 영역은 모바일에서 5개이고 PC에서는 7개입니다. 이 키워드는 모바일 조회가 95% 정도이므로 상위 노출 기준을 역시 모바일로 잡아야 합니다. 1, 2, 3, 4위가 준4, 준6, 준4, 준2 그 다음이 카페입니다. 따라서 이 키워드는 내 블로그 지수가 준최저가 2단계 이상이고 다이아 플러스 로직에 맞는 규격과 품질을 준수하고 관련도를 높이는 글쓰기를 한다면 모바일 통합 뷰 영역 상위 노출을 기대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전형적인 준최저가 키워드인 거죠. 이렇게 28개의 키워드를 분석한 후에 자신의 블로그 지수와 해당 키워드에 대한 발행 이력과 발행 결과를 종합해서 상위 노출이 확실한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28개의 키워드는 사실 1년의 계획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 달에 소변과 관련된 키워드를 2-3개 정도 포스팅한다고 가정한다면 병명 또는 전문용어 그리고 병명 또는 전문용어의 롱테일 키워드 등을 함께 포스팅하면 1년 발행량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1년 내내 서술형 키워드만 포스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키워드를 관리하면 포스팅마다 거의 상위 노출이 되기도 하고 키워드별 매출과 구매 전환율을 확인하고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단계별로 고급 키워드 접근 전략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아마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남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